네. 오늘은 직문수 팟캐스트 3월 2일이고요. 그다음에 그 오늘 이후로 직문수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얘기해보는 시간, 그리고 오늘까지의 직문수가 어땠는지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음, 지금까지 어땠는지를 얘기하기 전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 이야기를 일단 자유롭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모여서 스터디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슬랙으로 질문만 주고받으면 좋겠다 할 수도 있고, 뭐 한 강의만 이렇게 파가지고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뭐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을 계속해서 기대수처럼 스터디를 하는 부분도 있겠는데요. 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시도 혹은 그냥 고려 정도라도 해보고 싶은 것은 음, 그러니까 스터디를 계속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계속 스터디를 하는 것이고요.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기대수 하는 것처럼 레코드 다 남아 있으니까 그 레코드랑 노트랑 보고 와서 각자의 생각, 그다음에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 모여서 얘기하는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 어려운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 2강 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어제 바다 열차라는 다른 데서 했던 얘기를 제가 또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그 2강 때는 제가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많았냐면은 진짜 아무 배경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냥 궁금한 게 되게 많았어요. 그 1강을 거의 다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시쳇말로 이제 저는 문과 질문이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어떤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가 내용이 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좀 한 단계라고 느끼는 걸 깊이 깊이 들어가는데 약간 기하급수적인 노력이 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 선형대수 미적분, 만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 한계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하면 할수록 직문수의 내용이 넓고 커 보이고 모르는 게 늘어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네, 저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네, 들립니다. 아니,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스펙트럴 디어럼 나오고 나서 좀 많이 헤맸는데요. 어, 일단 질문수에서는 그냥 이게 어떤 거다 정도로 설명을 하는 것인 것 같고, 그리고 저번 주에 그 레코드를 봤었는데, 이게 스펙트럴 디어럼이 그 내적이랑 생리를 1대1 대응시키는 그런 장비다라고 했는데, 그 뭔가 그런 것도 좀 와닿지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혼자서 파다가 엄청 헤맸는데, 이게 10주 정도를 걸려야 이게 좀 와닿게 이해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일단 혼자 어떤 걸 꽂히면 좀 많이 헤매가지고, 만약에 계속 이 시간에 스터디를 한다면, 4주든, 어, 4주든, 좀 참여를 하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 간단한 제안 하나는 앞으로는 격주가 될 필요는 없지 않나 싶긴 합니다. 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격주는 좀 너무 텀이 길어요. 이 격주에 한 번씩 모이면은 전체 길이도 길어지기 때문에 그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루즈해지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안 할 것만 일단 정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나요? 그냥 질문입니다. 그런 것과, 물론 처음으로 돌아가도 또 모르는 게 생기겠지만, 예. 빠꾸는 만약에, 없습니다. 예, 예. 만약에 하게 된다면 뒤쪽을 이어서 하는 걸로, 예, 그렇게. 아예 멤버를 새로 모집해서 시작하는 거라면 모를까. 현 멤버로 이어서 하는 거라면 지금까지 팟캐스트 했는데 굳이 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음. 여기 지금 그 남승화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그 중간에 새로 이렇게, 안녕하세요. 새로 조인을 하신 입장에서 이제 그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이제 그 여기에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가는 스터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중간부터 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한 대를 빼고 이제 뒤부터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괜찮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제 들어오게 된 이유가 그 앞으로 이제 증문수 라인이 그 미적분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선형대수는 뭐 따로 공부는 못 해봤고요. 기하 벡터 정도 이제 이과 수학 조금 이제 대학생 때 흥미로 공부를 했었고, 저는 문과여가지고 이제 미적분을 해가지고 만약 직문수가 이어져 나간다면 미적분으로 이렇게 공부 모임을 시작하는 걸로 이제 이어나가도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저런 생각으로 이제 들어왔고, 음,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은 걸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결정을 내려보려고 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도 다 궁금하고 하지만 이 열심히 힘써주신 조교 선생님들께 일단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말되게 만드는 마법을 부리시는 제 입장입니다. 제 입장. 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앞으로 가는 자발적인 스터디에 대해서 해주실 어떤 코멘트가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딱히 하는 열심히 게 하시면 없어가지고 이지영 선생님이 다 하셨죠. 뭐. 열심히 하시면 다 도와드리죠. 덤블도어처럼. 아, 예.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러니까 그 앞으로 뭐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는 주의해야 될 것이다. 또는 뭐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는 말은 되게 약간 와닿지가 않아가지고요. 예, 그것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방향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 게 있나요? 제가 제가 좋은 연구자에 대한 철학이 있거든요. 저한테. 근데 뭐 꼭 여기 있는 분들이 연구자가 되실 필요는 없는데 좋은 질문을 던지고 그거를 풀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결과를 내고 그다음에 그걸 반복하면은 그거를 되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정말 늙을 때까지 반복하면 그게 좋은 연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계속 좋은 질문을 던지시고 계속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시고 그걸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게 좋은 질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수학적 질문을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계속 노트를 보실 거 아니에요. 직문수 노트를. 노트도 보실 거고, 영상도 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다 그거를 뭐 흡수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분명히 모르는 부분들이 생길 텐데 그것들이 다 질문이 되는 거죠. 여기서 뭐 질문을 좋은 거를 좋고 안 좋고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냥 예, 그 자료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이제 모르는 것들이 자기한테 좋은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약간 의문이 생긴데요. 제가 이제 참여해본 결과 직문수가 저에게 주는 어떤 영향 또는 어떤 의미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 같은 생 문과생은 이제 수투도 안 들은 문과생은 나는 수학은 이제 틀렸어 라고 생각을 하다가, 직문수를 하고 소위 낚여가지고, 예, 이거 해도 되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하면 할수록 이미 한 것도 없는데 오랫동안 시간을 넣었으니까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한 번, 두 번으로는 안 되겠는데 라고 그냥 낚는 데까지가 역할인 것 같은데 컨텐츠를 보셨을 때 그런 포지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개개인마다 다르겠죠. 예. 왜냐면은 뭐 이제 1, 2기 때는 질문이 꽤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그 질문들이 정말 생판 수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 건지 아니면 뭐 수학을 그래도 좀 공부한 사람들이 한 건지 일단 전 잘 모르고 뭐 예, 개개인마다 이게 다를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증문수를 한 번 듣고 배우는 내용이 만약에 10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10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증문수를 세네 번 들으면서 2년을 투자해야 그 10을 이해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예.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예, 뭐, 예, 그래도 뭐, 그럴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공부했고 이런 거를 다 이제 밝히면서, 도움을 요청을 하면은 다 도와드리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말을 안 하고 그냥 멀뚱히 그냥 뭐 강의만 보고 있으면은 그게 뭐 그 사람이 뭐 수투도 안 했는지 뭐 중학교 때 수학을 놨는지 그런 거 그냥 모르니까 그런 거를 이제 말하고 나는 이걸 잘 모르겠다 이걸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인 거죠 사실은. 그럼 왜냐면은 제 입장에서도 뭐 아마 채널지기 님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그런 걸 말 안 하면은 어디서부터 도와줘야 될지 사실 알기 되게 어려워요. 특히 이거는 뭐 대학교 이제 미적 강의처럼 프리레퀴짓이 다 있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가정하고서 가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모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문과생이 듣는데 어떤 문과생들은 미적을 다 들었을 수도 있고 어떤 문과생들은 수투를 모를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거라 가지고 훨씬 더 지금 광범위하거든요. 그런 격차가. 그 대화로 줄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문현답입니다. 멍청한 질문이 하죠. 역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말되게 만들어주시는 마법을 또 부리시는. 그 다른 분들은 이제 앞으로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사실 그 김도하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스펙트럴 시어럼에서 고유값 분해하는 거는 어떻게 하겠는데 그게 무슨 뜻이고 그게 내적이랑 뭔 관계인지는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궁금점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제 너무 많은 노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뭐가 다뤄졌으면 좋겠거나, 뭐 그것도 좋습니다. 사실은 나는 이제 지쳤다. 난 이제 예, 이거를 보고 수학의 밥맛이 떨어졌다. 뭐 이래도 뭐 그러려고 여기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니 저는 와가지고 뭐 예, 모여가지고 수학에 조금 엡실론만큼이라도 연관된 얘기하면 그게 얻는 거 아닌가요?
아, 예, 예. 전, 예, 그렇게 뭐 생각합니다. 이거 뭐 근데, 해가지고 뭐 필지상 받을 거예요? 아, 그냥 뭐 적당히 와가지고 얘기하면서 그냥 즐기고 수학 얘기 조금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알아 나오고 그러면 되는 거죠 뭐. 예. 아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재밌어야 돼 뭐든지. 아, 근데 그 재미의 측면에 약간 애매한 지점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그, 맨 처음에 직문수 얘기를 할 때, 어떤 취업 또는 자기가 새로운 분야의 직업을 얻는 거에 도움이 되는 뭐 그런 거를 말씀을 하셔갖고, 저는 솔직히는 그런 목적으로 온 사람이 이거를 듣을 만한 필요가 얼마나 있나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있습니다. 음, 사실은. 뭐, 뭐, 채널지기 선생님한테 큰 그림이 있으시겠죠. 사실, 뭐, 예. 예. 글쎄요. 저, 근데 뒤쪽 부분에 이제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응용으로 선생님께서 이제 본 게 있고, 그러니까 넣어 놓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잘 몰라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 이 커뮤니티의 직문서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부분에서 어떤 이공계에 종사를 하다가 수학의 한계를 느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내가 지금 이공계 종사자가 아닌데 이공계 쪽에 어떤 수학이나 수학 쪽 그런 백그라운드들이 자꾸 필요하다 보니 오신 분들도 있는데, 예, 직문수가 그 둘 중에 어떤 수요에 부합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너무 이게 더 아름답고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수학 얘기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하고, 이게 이거였구나. 그래서 아하 한 번씩만 하고 가면 된다. 그거면은 저는 정말 가치가 차고 넘치는 것 같은데, 그게 예.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사실 뭐 어떤 새로운 분야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하려고 보니까 여기가 수학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걸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갖고 그걸 알려고 직문수에 왔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만약에 스터디를 할 거면 이것을, 이게 제가 역함수는 책만 읽지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역함수는 확실히 그 즐기는데 목적을 둔 프로그램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역함수의 어떤 조금 더 수학 버전식으로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어떤 자기 개발이나 뭐 경력 발달에 색깔을 버리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역함수의 좀 더 수학적 버전이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저도 그렇고. 생각에는 직문수 커리큘럼으로 누군가의 미래를 준비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충 수학을 문해한으로 몰랐던 사람이 직문수를 보면은 커리를 준비하는데 도움도 되겠죠. 뭐가 필요한지 대충 조금씩, 뭐, 조금이라도 이제 감을 잡을 수도 있을 거고, 그냥 뭐, 저런 게 있구나라고 최소한 알 수 있으니까. 그거는 확실히 얻을 것 같습니다. 선대미분은 피할 수 없구나. 예. 제가 지난 레코드 보는 것 중에서 일기였던 것 같은데, 오녹 이셨던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어, 그, 대학원, 아마 논문 발표를 들어가셨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수학이 나오는 논문 발표였는데, 학위 논문 발표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직문수를 몇 번 듣고 들어가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조금 들리더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직문수가 좀 전에 조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문수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고등학교 수업 듣는 것처럼 이 수업 들었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직문수라는 게 애초에 목적 자체가 어떤 그, 그 이후에 수학에 더 흥미를 갖고 더 파보게 만드는, 그러니까 스타터의 역할인 거지. 직문수를 들었다고 해서
뭐 갑자기 이 수학적 시야가 조금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직문수 내용 수업을 듣고 이해를 하고 내재화를 해서 나의 세계가 넓어질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산출물이 나올 수 있느냐? 그거는 또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프로덕트란 단어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뭔가 산출물이 나오고 생산적인 무언가를 하려면 거기에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거기다가 더해야 나오는 거지. 그게 아니고서는 그냥 직문수는 딱 듣고 아 신기하다 재밌다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더 무엇을 할 것인가는 사실 참여하시는 분들 각자가 이 수업 시간 또는 모여서 하는 스터디 시간 이후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어떤 활동들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음, 그리고 제가 네네. 제가 약간 이제 비유를 써서 선생님 하신 말씀을 해보자면은 뭐 이런 거죠. 헬스장 가가지고 저기 뭐야 그 3대 운동 PT한테 다 배웠어요. 그 다음에 헬스 기구도 어떻게 이렇게 운동하는지 배웠어요. 근데 그게 제가 3대 5, 300 칠 수 있게 만들어 주냐 이렇게 물으면 이건 아닌 거죠. 근데 그 직문수는 약간 그 기구들 운동 기구들을 어떻게 쓰는지 배우고 3대 운동 스쿼트 막 벤치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자세 배우고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아, 비유가 훌륭합니다. 3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좀 또 저렴한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 누구나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그 어떤 그런 말을 저는 어쨌든 그렇게 느끼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수학의 즐거움 채널에서.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저한테 그게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너도 노력하면 3대 500 칠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느껴지거든요. 이것도 제가 한 가지만 여기서 저도 가르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이제 항상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는 게 그런 거죠. 노력하면 2등급까지는 받을 수 있고, 노력하면 B까지는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이상은 이제 경쟁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운동으로 따지면 3대 500까지 가는 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피지컬도 좀 돼야 되고, 운동을 어렸을 때 해가지고 이렇게 몸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돼 있어야 되고, 약간 그런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노력해서 B까지 되는 거, 그러니까 수학으로 따지면은 뭐 기본적인 계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기초적인 텍스트 읽었을 때 무슨 내용인지 알고, 그거의 의미가 뭔지 알고, 그 정도만 알면은 수학을 이렇게 굉장히 즐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A급 수학자로 나와가지고 경시 문제를 푼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대학원 가가지고 정말 A급 저널에 낼 수 있는 어떤 굉장한 논문을 쓴다거나 이런 거는 좀 다른 얘기죠. 근데 노력해서 된다고 했을 때는 A급 저널에 너도 노력하면은 그쪽에 투구할 수 있어. 뭐 이런 게 아니고 수학을 이해하고 기본 문제를 풀 수 있고 적당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 정도는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실 그런데 그 기본 수준이라는 게 자기가 원하는 수준이 또는 필요한 수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변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기본 수준은 예를 들어 미적 선대로 치면 거기 나오는 기본 문제 정도는 풀 수 있는 수준이에요. 계산할 수 있고. 거기 나와 있는 뭔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꼭 있을 풀어낼 수 있지 않더라도 그냥 기본 문제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디까지나 수학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풀어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좀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설명도 하고 의미도 알고 뭐 이 정도. 그 정도까지는 부루마블 게임 그 어떻게 게임하는지 배우고 적당히 게임 즐기는 거까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게임대에 생각에. 나가서 우승할 정도는 아니었고. 예, 그런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혹시 서무건 선생님도, 예, 아니요, 지금 손든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어진 네, 선생님. 혹시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제가 지금 기차 안이어서 좀 소리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우선 진문수를 신청은 하진 않았는데, 이제 막 진문수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 그만 이제 쉬어간다고 하셔가지고, 약간, 아쉽다 이러고 있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스터디를 이 조직을 하신다는 말을 듣고 이제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듣고 있었는데, 그 3대 500 얘기가 나와서 그냥 잠깐 약간 좀 소개도 말씀드리면, 저는 직문수를 노트로 이렇게 대강 보기는 했는데, 저는, 그 직문수라고 하는 게 되게 직관을 하는데 되게 적합한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막 배수적인 식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사실 그 기술하는 어떤 수학적 방식이 앞서나갈 때가 되게 많은데 직문수는 되게 뭔가 직관이랑 상상을 좀 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문수 또는 수학을 하는 목적이 누구나 모두에게 목표가 3대 500을 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 의미를 두고 그냥 즐기면 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서무건 선생님도 혹시 뭐 해주실 말씀? 아니요, 저는 오늘 좀 말을 좀 삼가하려 좀 말을 많이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괜히 말하면 다른 사람 다 싫어할 겁니다. 아니요. 아니, 그렇지 아니, 내 생각만 말하면 안 아니, 되니까. 네. 일단은, 예, 그 걱정이 좀 걷어지면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김도하 네. 선생님, 예. 네, 그 3대 500 비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뭔가 그 정도 레벨까지 가는 데는 사실 욕심은 크게 없는 것 같고, 어, 그, 그래도 직문수를 시작하기 전에는 뭔가 재미를 크게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거, 그렇게 어떻게 공부해야 좀 재미를 느끼고 오래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잘 몰랐는데, 그래도 뭔가 오래 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해주는 기회인 것 같아서, 네, 저는 그쪽에서 좀 유용성을 느끼고 있어요. 좀 길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생각이 듣고 싶어서 제 생각을 꺼내놓는 건데요. 어차피 즐기자고 모인 모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좀 심하게 말해서 한 주 동안 하나도 안 보고 난 여기 와서 보겠다 하는 사람에게도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막 숙제처럼 느껴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약간 재미를 공유하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난 이거 너무 아름다운데 아름답지 않니?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사실 다 모여가지고 예 그렇게 재미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가고 또 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진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일단은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가고 해도 무방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죠.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의 경우에도 이제 뭐 직문수를 참여하게 된 계기가 이제 수학에 대한 즐거움을 알아가기 위해서 참여했고, 어, 충분히, 네, 직문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누렸다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는
하는 방향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으면은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포자의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저와 같은 분들도 저와 비슷한 이제 배경을 지닌 분들도 같이 들어와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네,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든다면 그런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나올 스펙트럴 시어럼에 대한 부분이 그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원소의 고유 색이 있잖아요. 고유 스펙트럼 그거랑도 조금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근데 제가 그게 여러 가지가 지금 통합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릴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고 그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 예, 스포하면 안 돼요. 예, 스포하시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스포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이게 멋있으니까 예, 너무 깊게 들어가서 스포하시는 겁니다. 예, 예. 팔려고 지금 팔려고 해. 그래서 그게 일일이 다 연결이 되고 고유한 성질로 어떻게 나타난다는 면이 저한테는 좀 되게 강력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게 원래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지개 같이 된다 이런 것들이 예, 지금 무슨 소리 찌꺼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게 이거 멋있지 않니? 이거 좋은데 난 이런 말을 하러 오거나 또는 나는 이번 주에 하나도 안 보고 왔는데 다른 사람 멋있는 거 소개하러 그거 들으러 왔다. 그러면은 그게 어디가 멋있는데 그럼 야 여기가 멋있는데 뭐 그렇게 약간 수학을 아예 즐기는 방향으로 예 가는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최소 한 사람은 준비를 해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예, 지점이 뭔가, 뭐, 컨텐츠를 준비하지 않더라도 뭔가 이렇게, 저기 뭐, MC라도 해야죠. 그게 제일 그, MC는 MC인데, 예, 그래도 한 사람 정도는 질문을 들고 와야 그걸 갖고 멋있는지 어쨌는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뭔가, 예, 예, 한 사람은 뭔가를, 예. 제가 안 그래도 그 PR,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맞습니다. 어, 기대수 일기를 제가 지금은 안 들어가고 있는데, 선영대수 끝나기 몇 개 전까지는 들어갔었거든요? 한 10월인가? 11월까지는 들어갔었는데, 기대수에서, 사실, 솔직히 저도 영상 한 번 겨우 딱 보고, 그러니까 정말 영상만 보고 들어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영상만 하나 딱 보고 들어가면은, 이게 영상도 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내가 뭐가 이해가 안 되는지 좀 그 질문도 구체화를 해보고 이런저런 머릿속에서 삽질도 해보고 해야 이게 질문이 나오는 거지. 그냥 영상 하나 구경했다고 내가 질문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누구나 들어오고 누구나 나올 수 있고 하는 그런 형태가 자유로워 보여서 좋을 수는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많은 경우에 그냥 다들 들어와서 구경만 하고 아무 질문 또는 아무 기여도 하지 않는 약간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대수 할 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기대수 안 들어가니까 기대수 할 때 한정석 선생님께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게 뭐냐면은 본인은 되게 열심히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매주 준비를 해 오셨는데 그의 뭔가 내가 이렇게 그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내가 탁구공을 저쪽으로 보냈으면 저쪽에서도 나한테 뭔가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직문수가 어 그냥 구경하러 들어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함수 같은 경우는 제가 아예 오픈을 해놨어요. 아무나 들어오셔라. 왜냐면은 역함수는 그냥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스타터의 목적으로서 그 책을 활용하는 거지. 실제로 그 스터디 한 번이라도 들어오신 분이 여기 서무건 선생님 들어오시는구나. 서무건 선생님 말고는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역함수 하면은 90분 중에서 책 내용 얘기하는 건 한 30분 정도고요. 나머지 60분은 그거 관련해가지고 그냥 각자 얘기하고 그냥 이상한 뻘소리만 1시간 채우다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직문수는 그런 컨텐츠는 아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거고, 그러면은 적어도 한번 내용은 보고 내 질문을 가지고 들어오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게 동의하는 게 수학 와서 수학을 해야 돼요. 들어와서는 수학을 해야 돼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와가지고 사실 아까 고유치 얘기했는데 고유치 그렇게 그 스펙트럴 정리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그 그 마케팅 전략이 뭐냐면 드럼을 쳤을 때 들리는 소리가 스펙트럴들이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팔아먹는 얘기들이 있어요. 수학 하는 데서.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아무리 그게 뭐 정말 좋은 모티베이션이라고 해도 직문수 시간에는 수학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얘기하는 건 수학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진짜 방금 매트릭스를 주고 고유값을 구해보고 이게 아까 그 얘기는 또 인피니트 디멘셔널에 대한 얘기인데 뭐 그런 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고 약간 이런 정말 수학적인 얘기를 해야지 뭐 그러니까 뭐 수준이 낮더라도 난 매트릭스 계산을 못한다 수준이 낮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야지 뭐 드럼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스펙트럴이라 가지고 빨주노트 파운더가 돼서 막 이런 감상을 놓고 있으면 이거는 저는 약간 뭐 그러니까 역함수 시간에 그런 거 얘기하면은 최고일 것 같은데 직문수 시간에는 어쨌든 수학을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안 그래도 방금 스펙트럴 시어리 이거 위키피디아 열었는데 여기 나오는 피지컬 백그라운드에 Can you hear the shape of the drum이 아, 나오네요. 그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들을 풀어내는 게 직문수에서 하는 거지. 그런 질문들이 야, 씨, 이런 거 있다 하면서 감상만 하는 거는 약간 거기서 너무 얻는 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왜 그게 드럼 소리인지 수학적으로 알려고 하는 건 괜찮지만 오 드럼이니 아름다워 이거는 좀 위험하다는 말씀이십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예. 말했듯이, 그러니까 이제 좋은 질문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진짜 꼭 답을 내야 되지 않더라도 발전이 있으면은 뭐 그걸로 전 됐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소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시쳇말로 네,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질문지의 스터디의 방향성이 이제 맨 마지막으로 했던 그 내용에 이어서 이제 그 마지막 네, 오시기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돌아가진 않는 걸로 잠정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으로 돌아가진 않는 거. 저 질문이 있는데요. 그 혹시 수줄 채널에서 이제 한 어, 어떤 강좌든 이제 뭐 기대수도 있고 뭐 왕엄수도 있고 할 때 그 저는 이제 너무 처음 이렇게 이제 스터디에 들어오게 된 거라서 잘 몰라서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타임 정도의 질문은 몇 개 정도 마련되면 그래도 이렇게 막 적어도 수학을 많이 한다. 물론 질문의 성격이나 질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몇 개 정도 마련되면은 그렇게 구성되는지 만약에 이제 음,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가고 이제 이런 상황과 지금 꼭 질문들이 필요해서 수학을 같이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큰 주제가 두 개가 좀 상충되는 상황에서 그럼 최소한으로 질문을 가져오는 사람이 몇 명 정도가 되면 이게 스터디가 조금 자유도 챙길 수 있고 수학적인 의미들도 놓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지
혹시 경험적으로 몇 명 정도면은 그게 충족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많은 선생님들에게. 제 생각에는 한 두세 개 정도면 돼요. 한 타임에 두세 개만 있어도 충분히 뭐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얹어가지고 뭐 조금 이렇게 플러스 알파로 하면은 조금 이렇게 즐기다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만 있어도 그 한 명이 좋은 질문을 계속 그 생각해낼 수 있으면은 거기에서 얼마든지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대수 이기처럼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좀 도는 거는 어떤가요? 이 논다는 게 어떻게 도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 명 지원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순번을 만들어가지고 질문을 아, 만들어 오는 거는 리딩은 아니고 질문을 만들어 오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도 가지고 올 수 있지만 그 사람 질문을 최우선으로 다룰 수 있는 어떤 혜택을 혜택 그런 기회를 주고 받는 거죠. 그래서 어 그게 뭐 몇 명 이상 안 모인다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말씀하신 맥락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냥 접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질문은 참고로 저도 만들어 올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 스스로를 위한 질문은 아니고 여러분들 보시라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게 제가 뒷장을 사실 저는 뭐 직무서 안 보고 저기 노트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뒤로 가면서 다룰 토픽들에 대해서 뭐 제 나름대로 뭐 이런 문제는 풀어보면 좋겠다 싶은 거는 뭐 가지고 오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직문수에서 뭐 그러니까 정말로 수학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살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직무선 들으면서 좀 어려울 법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실제 계산 있잖아요. 뭐 방정식이면 정말로 방정식 풀어보고 하는 거. 그다음에 행렬 쪽에 가면은 뭐 예시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냥 한두 개 정도 있기는 한데 이런 계산이 적거나 없다는 게 오히려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직문수 노트들을 보면은 대부분 계산보다는 그 계산 뒤에 숨어 있는 구조 같은 거를 많이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구조에 대한 설명을 보고 구조를 이해하는 거랑 여기 나와 있는 구조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실제로 내가 손으로 해보는 계산, 이거 두 개를 맞춰가면서 아, 이 계산이 실제로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이해하는 거랑은 제 개인의 의견은 그 이해의 깊이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7주차, 8주차에 보면은 내적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제가 그 슬랙에다가 올렸던 그 내적 계산하는 그 삽질했던 그 과정을 올려드렸는데 제가 그 계산을 하고 나서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증문서 노트에는. 예를 들어서 직문서 노트에는 그 직문서 7강에 보면은 그 내적 행렬이 1001인 거, 그다음에 2003이었나? 2003인 거, 3113인 거, 이런 예시들이 나오는데 그 예시들이 실제로 어떤 계산 과정을 거쳐서 찌그러진 타원, 찌그러졌지만 똑바로 서 있는 타원이 되고 찌그러져 있고 이렇게 45도 돌아가 있는 타원이 되는지 그 과정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계산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모두가 감상하기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가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직문수를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스터디 형태로 바꾼다면은 꼭 한 주 차에 노트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는다 그렇게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중요한 부분을 좀 건너뛴다던가, 아, 뒷부분에 시간이 없으니까 뭐 각자 읽읍시다. 이런 식으로 되면 그거는 그거대로 조금 취지에 안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제 의견을 드려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요것도 저의 입장과 저의 사정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14강이라고 해야 되나? 13강이라고 해야 되나? 다변수 미적분학까지는 그래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수업을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의 과거 기억을 이렇게 어렴풋이 떠올리면서 그다음에 노트를 보면서 아, 옛날에 이런 거 했었지.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은 할 수 있는데 15강이 미분기하과 위상수학이고 16강이 복수함수와 대수기하고 17강이 통계학이에요. 여기는 아예 제가 접해본 적이 1도 없는 내용들이에요. 저는 제 스스로의 포지션을 직문수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딱 중간에 껴있는 그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부분은 그래도 조금은 알고, 그다음에 뒷부분은 하나도 모르는 그런 중간에 껴있는 저의 스테이터스를 생각하고 있는데, 뒷부분은 물론 직문수를 참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분기학을 좀 알고 싶어서 또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듣다 보니 결국은 미분기학을 이해하려면 내적을 이해해야 되고 내적을 이해하려면은 내가 선형 공간에서 다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내려오고 내려오고 내려와서 결국은 공리부터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15강부터는 물론 레코드를 보고 오겠지만 레코드를 보고 온다고 해서 저도 내용을 다 제대로 소화를 하지 못하고 들어올 것 같아서 이 뒷부분은 뭐랄까,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거 아닐까 저거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교 선생님들께서 들어오셔서 의미 있는 질문들을 던져 주시고 같이 대화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그 테이블 오브 컨텐츠를 보고 있는데 직문수 제 생각에 근데 사실 제가 이게 제가 제목만 보고 무슨 내용인지 조금 생각하기 약간 애매해가지고 왜냐면 이게 개인의 해석도 좀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15부터 전 통계는 잘 몰라가지고 17은 잘 모르겠고 한 뭐 14, 15, 15, 16은 그래도 제가 다 기본적인 거는 아니까 그런 것들은 특히 16은 뭐 제가 대수기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얘기들 지문센 없는 얘기들을 제가 막 해드릴 수 있죠. 아,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제가 좀, 예, 그, 좀 폭탄 발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정말로 만약에 내가 중학교 수준에서 수포자다. 또는, 그러니까 중학교 수준의 수학 이후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또는 고등학교 수준 문과도 수포자다 하는 백그라운드라면 직문수에는 안 맞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솔직히 직문수 한 1, 2, 3강까지는 뭐 좀 버티고 들을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덧셈 거기 뭐 얘기하는 게 정수의 덧셈이랑 뭐 그거 익스포넨셜을 올려가지고 뭐 곱구조가 보이고 막 이런 거 정도는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 수학을 조금 했으면은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수까지는 배웠으면 근데 벡터 스페이스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벡터 공간을 접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이 직문수를 들으면 벡터가 나오면서부터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벡터 공간부터. 그러니까 5장부터 모르는 거예요. 5장부터. 벡터 공간이 뭔지 몰라요. 이거 되게 힘들거든요. 이거를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되게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이거를 제가 미적 3에서
벡터 공간부터 가르치는데 1주 만에 내적이랑 외적까지 다 가르쳐야 돼요. 1주 만에. 내적, 외적까지 다 가르쳐요. 1주 만에.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C랑 D를 받았던 학생들은 그냥 그 다음 주부터 수업을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잘 버티는 애들은 원래 조금 경험이 있던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뭐 원래 A 좀 맞던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그냥 프랙티컬하게 아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구나 하는 친구들, 약간 B 정도 B 레벨 정도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이 남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거를 어떻게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는 그냥 뭐 저같이 조교한테 아 나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따라가고 싶은데 뭐 도와달라고 하면은 뭐 거기서부터 어디서부터 이제 이 수학의 빈 공간이 생겼는지 그거를 체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좀 아, 오늘 어차피 판 깔은 김에 아무 말이나 막 하겠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은 저 이거 직장인과 문과생 타이틀을 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에 따라 어차피 결정이 되겠지만은 저는 아예 이 수학 스터디의 타이틀 자체를 바꿔가지고 새로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은 어느 정도의 수학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고 세일즈를 하는 게 저는 사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벡터 모르던 사람 그 사람 저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2년째 듣는데도 네 그냥 거기까지만 예, 고생 많았습니다. 네,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 예, 근데 왜냐면은 저도 그 생각을 한 이유가 왜냐면은 제가 한 뭐 4장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뭐 지수, 역함수 이거는 뭐 다 정수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5장부터 이게 부터 나오면은 이 노트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지금 직문 선생님 노트가 뭐 물론 되게 제가 보기에도 잘 축약해서 적어놨는데 벡터를 선형대수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 노트만 보면은 약간 힘들 수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왜냐면은 뭐 문제도 좀 풀어야 되고 아무리 기본적인 거라도 그런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더 자세한 설명이 없고 막 이러면은 좀 힘들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네, 직장인과 문과생한테 솔직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 김도환 선생님. 예. 네, 저도 동의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배나 미적 같은 거 의미 같은 건 잘 모르고 그냥 계산 정도만 해본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의미를 말해야 이게 재미도 있고 와닿고 알고 싶고 그런 거지. 그냥 냅다 그렇게 막 행렬이 적혀 있고 막 그러면은 안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역함수 모의보다는 저희가 좀 더 수학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수학이라는 게 좀 공부를 해야 재밌는 거고, 네, 그러니까 네, 뭔가 아예 네, 강승호 선생님 말씀처럼 베이스가 좀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역함수 수학 얘기해요. 너무 역함수를 역함수 수학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실제 남아있는 분들이 레벨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괜히 다 이게 되게 낮춰서 잡는 건지 다들 뭐 어느 정도 선형대수나 뭐 이런 그런 계산을 해보신 분들이면 뭐 얘기하는데 그렇게 낮춰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일단은 저부터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제가 아마도 직무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제일 네, 수학적인 배경이 낮을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뭐, 선형
그냥 기본적인 행렬 계산이랑 뭐 예전에 음, 배웠던 근데 사실상 거의 이제 다시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제 전 직무수가 이제 2주 간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사이 기간에 이제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혼자서 막 찾아보면서 공부하면서 따라가는 분들이 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벡터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번에 새롭게 접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제 반복해서 뭐 이런 느낌이겠구나 이제 생각하면서 따라가고 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스터디를 계속 하게 된다면 이제 스스로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네, 따로 공부를 해가면서 네,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막연하게 생각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그 코멘트 드리고 싶은 게 따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할 때 그거가 이제 독학이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별로 이렇게 뭐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질문을 좀 올리세요. 거기 그 네, 슬랙에다가 아까 뭐 수학적인 질문을 뭐를 모르겠다. 아니면 뭐 뭐를 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 뭐 그런 거를 올려야 저는 감상을 쓰신 분들한테는 제가 해드릴 말이 없어요. 거기에. 네. 제가 조교인데 거기다가 야, 씨,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막 이런 얘기 제가 그런 거를 쓰거나 그런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조교로서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수학적인 거를 이렇게 하셔야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뭐 제가 선형대수를 잘 몰라가지고 오늘 강의 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벡터 공간조차 이해가 안 됩니다. 하면은 제가 뭔가 이렇게 거기다가 뭐 코멘트를 좀 이렇게 달아 드리려고 노력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위키피디아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보시고 뭐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은 또 한번 질문을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댓글로 이렇게 쭉 공부를 해나갈 수 있게. 아니, 지금 뭐 따로 만나서 과외하고 이거는 시간, 저도 그냥 시간을 그렇게까지 쓰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냥 슬랙에 그렇게 남겨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해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지. 혼자서 뭘 독학을 해요. 그 바탕이 안 된다고 본인이 판단을 했는데, 그렇게는 할 필요가 없고, 수학도 어느 정도는 이제 쇼컷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절대 못 따라가요. 혼자 독학하면. 네, 그래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예, 네, 적극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예, 어, 저도 이제 이전에 있는 직문수 강의를 전혀 안 들어봤던 사람이어가지고 혹시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벡터 공간이라던가 뭐 스칼라 곱이라던가 이런 거는 알기는 알지만 뭐 전에 있던 내용들을 이렇게 다 밟으면서 공부를 한 게 없고 이제 저도 막 시작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한동인 선생님이 궁금한 거는 아마 저도 궁금해 할 이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뭔가 음, 뭐 혼자만의 고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모르면은 슬랙에 물어보고 이렇게 배워 나가고 자기가 생각하고 이제 방금 이제 처음 이제 조교분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질문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신의 수학이 발전을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같이 잘 공부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질문도 네, 그 해당 주차 관련된 거 질문 안 해도 돼요. 그냥 뭐 이전 영상이라든지 음, 아니면 그냥 뭐 고등학교 때 뭐 기억 안 나는 수학을 해도 되고 뭐 그런 정도의 자유로움은 있을 것 같으니까. 네. 네. 저 또 질문이 있는데 낚시가 어떤 뜻인가요? 낚시를 위한 수학할 때 그 채팅이랑 아까 이제 그 박진 네. 선생님 네, 잘 네,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리고 제가 있습니다. 방금 올린 건데요.
아, 아, 네, 그 전에도 네, 이제 어, 선생님 뭐 낚는다 이런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자, 아무래도 약간 괴로운 성격이고, 뭔가 엄청 흥미로운 것 같은데 막상 타보면은 이게 너무 내용이 많고, 이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낚시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면은 그 개인이 들일 수 있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수학적인 자질이나 소질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중 강연 시리즈에 해당하는 직문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리리퀴즈를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네. 예. 그런데 그 자기가 자기 사정을 아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냥 적어도 제가 보이기에 아까 그 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정말 내가 예를 들어 중학생부터 뭐 이렇게 방정식도 잘 못 푼다, 뭐 대수 치환도 어렵다 그런 상태인데 직문수를 들어가지고 그거를 어느 정도 자기가 흥미를 느낄 만큼 따라가려면 정말 천문학적인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고요. 아, 수학적 백그라운드 없으면 들어오지 마세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상상 이상입니다. 제가 느낀 거는 그렇습니다. 그, 뭐, 한웅희 선생님인지 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닥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전 저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예. 저도 이거를 듣고, 아, 선대 미분을 해야겠다고 생각해갖고, 막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는 하진 않았지만, 뭐, 선대, 뭐, 그, 교재 한 권, 미분 교재 한 권을 거의 훑어보는 식으로 공부를 한 배경 정도가 다인데, 그래도 계속해서, 예, 노력이 들어가서, 솔직히 경쟁이죠. 예. 솔직히는 흥미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은 뭔가를 알아내는데 질문을 하나 만들어도 일주 이상이 걸리고, 예, 해결하는데, 예, 질문을 만드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갖고 약간 흥미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근데 뭐, 그래서, 예, 네. 다시 체육관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3대를 300 치는 사람이랑 스쿼트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랑 500까지 가는데 드는 시간은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천문학적 노력이 든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래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게 어디예요? 맞습니다. 예, 예, 그냥 예, 그거 혼자 하면은 시도도 못할 거를 누가 도와주는 사람 있으면은 충분히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네, 기회도 있고. 네. 그래서 우선 굉장히 그, 뭐, 이렇게 분명한 것부터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직문수 팟캐스트라는 타이틀을 택까리 할 건지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네이밍은 나중에 하더라도, 아, 이 네이밍은 이제 오늘까지로 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자유롭게, 뭐, 제 누가 결정 생각에는 한다면 저희가 하는 스터디가 제 생각에 어쩌면 직문수 4기부터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네. 왜냐면 사실 진짜 선생님 말대로, 채널지기 선생님 말대로 벌써 강의를 2번이나 똑같은 걸 올려놨는데 그거를 뭐 계속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똑같은 강의를 그냥 하고 있다는 게 사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까지 비효율적으로 뭔가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틀을 완전히 새로 바꾼다는 데에 뭐, 뭐 대체로 동의하시나요? 그냥 그 저기 손 표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따봉 표시를 해주시면 타이틀을 완전히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좋을 것 같다라는. 저는 네. 약간 그래도 직문수 이름은 남겨놓고 그 뒤에 이제 네이밍을 재밌는 걸 예, 해가지고 예. 하면 아니 어떨까? 그런 형식이 아, 되지만 일단은 예, 직장인과 문과생이라는 그 베이스. 저는 왜냐면 낚시도 낚시지만 직장인과 문과생 이라고 타이틀을 깔아가지고, 나도 수학 다 포기했는데 여기 오면 갑자기 수학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건가? 라는 예, 허망한 낚시의 성격이 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그건 아닌 건 확실하잖아요, 사실상. 예.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뭐,
지금 표시해 주시면은 일단 그것만 대충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아, 이름을 바꾸기는 뭔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직문수, 직문수는 두고, 예, 네. 그러니까 그 뒤를, 직문수라는 이 세 글자가, 약간 아이콘 같은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이 예, 수학의 즐거움 채널의 아이콘 같은 느낌이라서. 그래서 직문수 이름을 아예 가는 거는 저는 살짝 거부감이 들고, 뒤에다가 뭘 붙이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직문수를 들으면은 직장인, 문과생, 수포자도 수학을 잘할 수 있다라는 말은 그 누구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만약에 이게 낚시가 될 위험이 있다 그러면은 인트로에다가 확실히 깔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직문수 노트에다가 어떤 살을 더 붙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랄까, 아무튼 저의 생각은 직문수 타이틀을 버리기는 좀 아깝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그 조교 선생님께서 뭐 수포자라면 5강부터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수포자라면 아마 2강부터 어려워질 겁니다. 2강에 방정식 계산하는 게 엄청 나오거든요. 네. 근해 공식을 풀어야 됩니다, 일단.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상관없어요. 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정해야 될 게 지정 질문자를 할지 말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신청은 받을 수 있죠. 근데 누군가 신청은 받아야 되고, 뭐 솔직히 뭐 진행이 필요하다 하면은 제가 그냥 대충 진행은 할 수 있거든요, 오늘처럼. 예, 제가 하겠습니다. 진행이 필요하면. 근데 지정 질문자를 일단은 그 조교 선생님 한 분께서는 매주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는 예 있지만 그래도 참여자 중에 지정 질문자를 일단 처음에 고정을 정하고 뭐 이렇게 그 돌아가면서 하되 뭐 세 명이 조가 돼서 돌아갈 수도 있고요. 뭐 지원자가 많으면 아니면은 매주가 부담스러우면은 뭐 한 명씩이라도 돌아갈 수도 있는데 지정 질문자 제도를 할지 말지를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질문을, 그리고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몇 번째 강의까지 왔더라, 우리가? 7강인가? 예를 들어서 8강 7강이라고 치면은 7강에 있는 질문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자기 그냥 내적으로 모르는 질문 있으면 그냥 그거 가져오세요. 왜냐면은, 아니, 뭘 모르는데 자꾸 영상을 본다고 뭐 질문이 생기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뭐 네, 영상을 보는 트라이를 물론 해보면 좋은데, 분명히 아무것도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영상에서 아무것도 몰라도, 이걸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가져와서 뭐 조금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고, 그러면 이제 과외가 되겠죠, 그날. 네, 네. 근데 뭐, 그렇게 진행을 해도, 뭐, 그렇게 뭐,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꼭 알려드리지 않더라도, 다른 분들이 알려주시면서, 설명하시는 분이 또 한 번 더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게 얼마나 좋아요. 서로 상부상조하고. 그러면서 또 제가 이제 옆에서 틀리는 거는 또 이렇게 저기 좀 알려드릴 수도 있고. 일단 저는 질문을 가지고 오게 될 겁니다. 아마도. 저는 지금 다시 듣기로는 한 12까지인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응? 들어온 게 너무 많았거든요. 일단은 9주차, 10주차부터 접평면, 9의 서로 다른 포인트에서의 접평면이
서로 다른 벡터 공간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부터 저는 거기부터 퀘스천 마크가 머릿속에 이렇게 막 저기 피어 올랐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질문을 계속 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그 김어진 선생님 좀 전에 손 들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다음에 이제 스터디를 뭐 구강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아까 그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구강 노트에서 파생된 질문을 된다 해석을 하게 되니까 근데 저는 그 전에 있었던 이 질문수 노트들에 관해서 질문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질문을 이제 해도 되는 건지. 네. 뭐, 그러니까 만들기 나름인데요. 저는 그냥 지정 질문자를 역할을 자청하시는 분에게는 최소한 그분의 질문을 최우선으로 다룬다는 거를 뭐 혜택 아닌 혜택으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뭐 매주 만들 사람을 정하는 거는 저는 비현실적인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사람이 기계도 아닌데 어느 한 주는 못 보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는 게 그나마 제일,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내 차례는 아니지만 만들어 올 수도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질문 없음을 방지하는 어떤 장치 차원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네. 예, 말씀. 네, 그러니까 먼저 이제 말씀. 질문을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자기의 수학 레벨의 최저점을 알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직문수 비디오를 봤으면 뭔가 그 사이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질문은 제가 봤을 때 아무거나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제 생각에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질문수를 뒤에 거를 보고 갑자기 질문을 갖고 오면은 약간 벙칠 것 같고, 그다음에 질문수의 내용에 너무 나가가지고 갑자기 뭐 자기가 하는 응용 주제랑 연관된 질문을 갖고 이것도 너무 약간 주제를 벗어날 것 같아서 자기가 아는 수학의 최전방과 직문수 선, 그 사이 38선 지대 그쪽 거기에 있는 어떤 수학 내용들의 질문들을 그냥 갖고 오시면은 그냥 뭐 회차 수에 상관없이 그냥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알기도 진짜 어렵더라고요. 아, 그걸 알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영어랑 국어 이런 거 싫어해요. 국어는 더 알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 국어를 제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 어떻게 알아요? 솔직한 얘기. 예. 그러니까 그 얻은 수준에 다다른 사람이야 자기가 온 길을 볼 수 있으니까 포지션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데 아직 안 가서 위에 인포메이션이 없는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어느 정도 포지션이고 중간인지 끝인지 뭐 알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 때 미분 적분 1을 들어봤다. 뭐 요런 거 있잖아요. 네. 선형대수는 안 들어봤다. 혹은 뭐 수투도 안 배워봤다. 뭐 요런 거 정도 뭐 되겠죠, 뭐. 그러면 지정 질문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순번을 돌려서 무조건 한 사람은 우선 순위로 만드는 걸로 하고 이후에 뭐 더 조인하거나 하실 분들은 뭐 신청해 주시는 거에 따라서 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이밍도 공모하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한 번도 말씀 안 해주신 분들 혹시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 제가 나중에 들어와서 초반부 내용을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끼리 스터디를 하는 방향으로 직문수를 계속 진행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빨리 헤어지지 않은 걸 보면은 접을 생각들은 없으신 게 아니에요.
예, 예, 예. 아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고 아까 잠 빼먹었는데 직문수는 가져가되 예, 뭔가 예, 그거에 맞게 그렇습니다. 구태영 선생님. 그 뭐 다른 수업 이야기긴 한데 약간 그 닭가수였나? 그러니까 약간 음 그러니까 실제 계산을 해서 얘기하는 게 또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 내용이랑 어 질문을 갖고 온다는 게 약간 그런 의미인가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행렬은 사실 뭐 여기 서영대 수학에 있는 여기 있는 행렬은 진짜 숫자라서 딱 보면 아는 것 같은데 사실 저 솔직히 말하면 계산을 여기 있는 계산을 직접 해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질문이 잘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그 강성 선생님 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그러니까 행렬 계산하는 거 사실 뭐 더하기 곱하기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실제로 해보고 그러니까 계산을 아, 직접 해보고 네. 제가 잠깐 끼어들면은 심지어 계산을 할 필요도 없어요. 요즘에 인터넷에 웹솔버에다가 그냥 행렬 그냥 다 집어넣으면 다 계산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손으로 사실 행렬을 계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기 시험 볼 것도 아니고 그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행렬 갖고 와가지고 그냥 웹솔버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렇게 그냥 대각화가 그냥 된다. 그냥 그 정도만 사실 설명을 해도 이게 어 뭐 한 번쯤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예, 그냥 그거를 계산하는 게 일반 사람들이. 그거 그냥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계산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그러게 그런 단순한 계산은 사실 뭐 한 번 이상 하는 거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그럼 질문이 생기는데요. 수학을 전공할 생각이 아니면은 계산기 막 돌려도 상관없는 겁니까? 아니 뭐 누가 점수 깎는답니까? 계산기 돌리면은. 아니 그러니까요. 예, 예. 아니 뭐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번 정도는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심심해서라도 음. 손으로. 진짜 수학 그쵸. 그냥 좋아하면은. 내가 너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말리지 않겠지만 내가 예. 막 하기 싫은데 막 이거 진짜 의미를 알기 위해서 내가 손으로 계산해야 돼 그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죠. 그쵸. 예, 제 생각에는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제 생각에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뭐 엔지니어링은 다 배웠겠지만, 엔지니어링들이 어떤 계산을 위해서 막 구글링을 했더니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다 잊어먹은 거죠. 근데 난 결과값만 알면 돼. 그러면 솔버 돌려갖고 값만 찾으면, 난 구했어!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내가 굳이 뭐 다 기억해갖고 손으로 직접 계산 안 해도 그 결과만 나오면 되니까. 그걸 굳이 막 내가 손으로 계산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또 너무 요즘 솔버들이 극단적으로 되게 많아서. 예. 근데 또 너무 극단적으로 뭐 무조건 계산기 돌려야 되고 무조건 손으로 해보지 않아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뭐 한 번씩은 그래도 경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면 행렬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면은 그걸로 되는 거지. 뭐 3 곱하기 3이 3 곱하기 3 행렬이랑 3 곱하기 3 행렬을 곱하든 아니면 뭐 2 곱하기 1 행렬이랑 1 곱하기 2 행렬을 곱하든 어떻게 곱하는지 알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왜냐면 우리가 뭐 37 곱하기 48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곱하는지 이제 알잖아요. 옛날에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떻게 하는지 알고 한 번 정도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해보는 걸로 하죠. 뭐 여기 와서 하지 말고. 근데 이제 뭐 행렬 계산 같은 거 뭐 울트라 말파 돌려도 되고 하니까 음, 심볼 앱이라고도 또 있거든요.
저는 그 그게, 제 경험을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음, 그 3 x 3 행렬의 행렬식은 그래도 찾아보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4 x 4 행렬의 행렬식은 아마 직접 손으로 계산해 본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3 x 3은 무슨 이렇게 뭐 대각선을 뭐 한 번은 이렇게 긋고 한 번은 이렇게 긋고 해가지고 뭐 계산하는 방법도 그래도 있어요. 4 x 4는 그게 안 돼서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4 x 4가 제 기억에는 항이 24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거 밤에 심심해가지고 그 직접 한번 계산해봤거든요.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그, 그 행렬식 구하는 제가 요즘 뭐 얘기 조금만 길게 할게요. 제가 요즘 밤에 보는 자기 전에 보는 그 선대 책이 있는데 거기서 행렬식을 설명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직문수에 나왔었나? 아, 직문수에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 그러니까 대수학의 언어로서 그러니까 두 개를 뭐 스위칭하면 행렬식이 뭐 부호가 플러스가 되냐 마이너스가 되냐 약간 그 내용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진 거예요. 4바이 4에서도 정말 이것만 가지고 내가 행렬식을 계산할 수 있나? 그래가지고 정말 행렬식을 계산해 봤고 실제로 확인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하는 게 뭔가 저의 시야를 엄청나게 넓혀줬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조금 재밌었어요, 그게. 그리고 계산이 아예 쓸모가 없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이것도 직문수에 아마 살짝 터치만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그 고유벡터 문제가 나오는데 고유값이 간혹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 고유값이 뭐 3바이 3 행렬인데 고유값이 1, 2, 3일 때가 있고 1, 1, 2일 때가 있고 1, 1, 1일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세 개 행렬이 성질이 어떻게 다를까라는 것을 그냥 이론과 어떤 데피니션과 시어림만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랑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서 그 하는 거랑은 저는 그건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손으로 직접 계산을 해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식으로 느끼는 과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당연히 행렬의 사칙연산이야 우리가 뭐 손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손으로 계산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아, 이게 저도 동의는 하는 게 이게 그 방금은 이제 행렬 계산만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 뭐 그렇게 그냥 뭐 그냥 돌리자 그거를 그런 얘기를 한 건데 뭐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이런 게 그 지금 뭐 거기 그 커리큘럼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던 표준형 같은 거 있어요. 그거 이렇게 약간 행렬 대각화는 여기 이제 뭐 들어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 게- 들어본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대각화가 다 안 돼요, 행렬이. 근데 이제 어떤 대각화가 안 되는 행렬들은 조던 표준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대각화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물론 그것도 그냥 때려 넣으면 나오거든요. 뭐 조던 표준형 웹솔버 막 이런 거 치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사실 그냥 그거를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돌려서 뭐가 나오는지 보는 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만 쓸 거면은 그렇게 알아도 상관없는데 한 번쯤 계산해 보는 것도 뭐 재밌죠. 예. 저는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도 뭐 재미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한 번쯤은 해보면. 그,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말을 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사실, 제가 원래 그러니까 말하고자 했던 의도는 그 질문을 어떻게 갖고 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거긴 했어요. 그러니까 강성 선생님이 저번에 내적 이렇게 막 계산하고 그림 그려서 갖고 온 게 인상 깊어서 그랬던 거였는데, 그걸 직접 제가 계산이라고 말을 했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직접 이제 막 해봐야지 뭔가 질문이 더 구체화되고 그런 의미에서 계산을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내적을 한다고 하면 사실 내적에서 어떤 제가 질문을 갖고 와야 되나 생각하다가 어,
그러다가 이제 그런 생각의 흐름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아, 예, 그런, 예. 제가 이거부터 좀 확실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손으로 다 하나하나 계산한 이유는 제가 밤에 자기 전에 화면을 보지 않으려고 손으로 계산을 한 거였고요. 제가 낮 시간이었으면 화면으로 계산했을 겁니다. 그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다른 분이 한 거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뭐 그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이제 하셨던 것 같은데, 뭐 꼭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제 생각에는 뭐 그냥 직문수 안에 있는 뭐 내용 중에 뭐 행렬을 뭐 행렬의 숫자만 바꿔가지고 계산을 해봐도 되고, 아니면은 그거를 그냥 갖고 와서 그 자리에서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냥 혼자 해보고 짐을 만들 필요도 없이. 뭐, 예, 좀 자연스럽게 포맷을 그렇게 가져가면 어떨까. 그리고 뭐 정작 모르겠으면 그 해당 슬랙에다 그냥 뭐 질문거리 없을까요? 해보시면은 이제 제가 한번 뭐 찾아보도록 하죠. 여기에 이쪽에 뭐 보시면은 그런 질문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거. 그 제가 이렇게 뭐 그렇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 이제 틀은 어느 정도 다 잡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예, 다른 지원자가 없으시면 제가 그 지금 9강이라고 치고 9, 10, 11, 12 이렇게 해서 90, 11, 12 8개 동안 질문을 만들어 주실 자원자를 받아가지고 매주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 같은 시간에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아직 한 가지 정도 남은 게 있는데요. 이거를 그냥 그 멤버십이 아닌 분들한테도 오픈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 얘기하기 전에 제 생각에 8강부터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 아, 예, 무지개종이로 그럼 꽤 8강부터, 예, 예, 중요한 거여가지고. 예, 예, 예. 드럼이 들려주는 소리 저희도 이해 한번 해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수학으로. 그거 저도 약간 아주 자세하게 아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거 약간, 예, 진짜 드럼이 들려주는 소리 들으려면은 이제 예, 아마 인피니티 디멘셔널까지 가야 될 건데, 아마 제가 네, 해볼 수 있으면 해보고, 네. 어떻게 갈지 한번 봐보죠. 예. 저도 시간을 봐야 돼가지고. 네, 그럼 8강부터 다음 주가 8강으로 해가지고 아예 그냥 전 강의를 다 오픈해놓고 한 주씩 받지 않고 그냥 매주 지원을 해주시면 업데이트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어 그냥 일반 채널에 오픈할지 말지는 이건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기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비레코드로 얘기를 아, 할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할까요? 어디서부터요? 그거 얘기부터 아, 예, 그게 제 좋을 것 생각에, 같아요. 왜냐면 뭐, 예. 그것까지 이렇게 아, 녹화가 굳이 될 필요가 있을까 아, 네. 싶어가지고.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제가 레코드에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또 하나 있긴 했었는데 별로 관심 없으시면 그냥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언제 수학이 재밌습니까? 그 얘기는 좀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저를 먼저 제가 질문 꺼낸 사람이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뭐 누차 밝혀왔지만 뭘 재는 데 관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측하는 데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진짜 어릴 때부터 한 10대 때부터 무슨 세상에 보이는 공간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되게 멋있겠다는 생각을 해 왔는데 그게 이렇게 어려운 건 줄 몰랐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에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제 경력에 대한 부분을 아주 치워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언제 재밌냐면 당연히 모르겠었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뭘 풀다가 구체적인 질문을 만들어 갖고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알아내는 순간에 가장 좋은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운동이랑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기 전에 제일 하기 싫고 하고 나면은 성공한다는 경험이 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분야랑 비교를 하자면 다른 분야는 논리로 쌓아올린 그런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막 이것도 저것도 다 답인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뭔가 뭐 들어도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들어도 뭐 그래서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예, 저는 그때 재밌어요. 라고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까지 예, 그런 재미를 느낌. 다른 분들도 혹시 나눠주실 분 계시나요?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녹화는. 네. 제가 또 하나의 채팅 금지를 건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거의 쉽지 않죠. 네. 제가 하나 더 그냥 생각해 볼 질문을 드리자면은 꼭 다 지금 답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수학하는 게 뭔지 정도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 네. 왜냐하면은 이게 수학을 한다라는 말이 약간 좀 추상적이거든요. 이게 약간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수학한다라는 말이. 근데 가장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뭐냐면 주어진 수학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약간 수학한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여지가 뭐냐면 구구단 문제를 아니면 혹은 덧셈 뺄셈 문제를 계속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게 그럼 수학을 하는 거냐라고 물으면 또 그거는 아니라고 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수학 한다라는 거는 이제 머릿속에 수학적 사고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씨 이게 왜 답이냐, 이게 답을 어떻게 내야 되냐, 막 이런 걸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수학을 하는 게 뭔지를 그러니까 잘 이렇게 생각해 보지를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그 머릿속에 자기가 수학을 생각하고 있는지 항상 그거를 약간 염두해 두시면은 내가 몇 시간 수학했지 해도 아무런 결과가 없어도 한 3시간 동안 수학할 수 있거든요. 약간 이 수학이라는 게 약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 거기에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그 수학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뭐 저라고 익숙하겠습니까마는, 특히 이 본인 스스로 그 수포자, 나는 수학을 정말 못해, 나는 포기했었어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것만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어,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 습관부터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너무 오랫동안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분들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은, 난 이 문제의 정답을 찾는 게 중요해. 이 문제의 그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 둘밖에 없어. 여기에 내 생각은 들어갈 여지가 없어.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절여져 있는 분들을 제가 되게 많이 보는데, 그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은 결국 내가 질문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질문만 해야 되고 맞는 질문만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면은 질문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는 좀 버리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말은 좀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대전역에서 서울역 가는 비율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방향만 대전역에서 서울역 방향이고 도착지랑 목적지만 좀 잘 맞으면 KTX 타고 제일 빨리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사실상. 목적이 재밌게 가는 거면 뭐 무슨 짓을 해도 뭐 걸어서 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과정을 즐기는 게 특히나 이런 어떤 취미 성향의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제의 성격에 따라 다른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채팅창에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 그 수학이 생각에 대한 방식을 생각하는 게 아름답다고 생각하신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코멘트 더 이상 없으시면은 이쯤에서 이제 녹화는 마무리하고 할까 하는데요. 네, 저도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 저도 이제 수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음, 저한테 수학은 이제, 어, 인간이 중심적으로 만드는 약간 구조물 같은 거라고 느껴지거든요. 그 생각을 통해서 쌓아올린 그런 건데, 어, 저는 음악 중에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요. 근데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는, 어, 뭔가 곱씹을 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들었을 때 여운이 깊게 남는 게 많다고 해야 되나? 다른 음악들. 근데 수학도, 어, 수학적 대상을 이제 상상을 할 때, 아니면 또 그것들을 생각해 나갈 때, 곱씹을 만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깊게 한 대상을 생각하면 여운도 좀 오래 남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수학을 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닌가? 또 그게, 그 과정이 되게 즐거운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수학이 언제 좋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그냥 뻥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저는 수학이 항상 좋거든요. 음,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좋은 모멘트가 있다면은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 되게 멀리 떨어져 있던 어떤 개념들이 뭔가 딱 이어질 때 예를 들면은 제가 최근에 약간 그 어떤 면에서 제가 감동을 느낀 적이 있냐면 그 해석학 요즘은 아침에 해석학 공부하고 저녁에 선형대수학 공부하는데 해석학 강의를 듣다가 이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해석학의 그 코시 수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코시 수열은 그 서로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후로는 모든 항들이 어떤 아주 임의의 영역 안에 다 오밀조밀 모여 있는 그런 수열을 코시 수열이라고 부르는데 예전에 코시 수열 처음 봤을 때는 아 그냥 이런 코시 수열이 있나 보다. 그다음에 뭐 실수체에서는 뭐 모든 코시 수열은 수렴한다.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그냥 어떤 특별한 성질을 준 수열인가 보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말았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감동이 없었거든요, 거기에서.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본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시 수열을 이용하면 우리 해석하기에서 입실론 델타가 많이 나오는데 코시 수열을 이용하면은 입실론 델타를 쓰지 않고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수를 먼저 정의하지 않고도 그 수렴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리수만 가지고 수렴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걸 딱 들으면서 이래서 코식 수열이 필요한 거구나 라는 되게 놀라운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식으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만 있고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공부를 워낙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게 어디에 필요한지는 궁금해하지 마. 그냥 시험 문제 풀 때 유용하니까. 그러니까 알아둬라는 식으로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는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인류가 이걸 만든 이유가 이런 걸 하려고 이걸 만들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그런 순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순간들에서 저는 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감히 얘기를 하자면 제가 느낀 이런 모멘트들을 더 많은 분들이 수학을 통해서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로 저의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생각엔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좀 남은 이야기들을 마저 한 뒤에 공지로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